네, 최태민의 의붓 아들이자 최순실의 의붓 오빠 조순재 씨의 녹취록이 일부 언론사에 제보되면서 여론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직 언론인 등 2명과 나눈 9시간 분량의 대화입니다. 네, 이 대화에는 1970, 80년대 조순재 씨의 의붓 아버지 최태민과 의붓 동생 최순실, 그리고 박 대통령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재산이 없었던 최태민 일가가 어떻게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도 자세히 기록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류지연 앵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녹취록의 내용의 주된 부분이 최태민 씨가 재산을 어떻게 형성을 하고 이런 부분이죠, 일단.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핵심 내용은 뭐 그동안에 이제 중앙정보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내용이긴 한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영예 시절에 만나기 전까지 75년 이전까지 최태민 씨는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이후부터 박근혜 대통령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왔고 이제 그걸 이제 최태민 씨가 관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씨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했다는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심부름을 최순실 씨도 꽤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순재라고 하는 이분 뭐 아시겠지만 이 최순실 그 자매 그를 낳은 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최태민 씨하고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편하고 전 남편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이에요. 예. 최태민 씨가 이 아들을 조순재 씨를 상당히 좀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최태민 일들을 씨는 이 아들이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그래, 자기가 낳은 그렇죠. 아들이 없었죠. 맞습니다.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도에 있어요. 따르면은 네. 없다고 딸만 아니, 있었다고 아니요. 얘기를 아니, 하는데요. 다섯째 부인과의 관계에서는 없는데 예. 그 다른 회사 아, 제가 첫째나 알기로는 둘째나 셋째나 예, 넷째. 그 다섯 번째. 그래서 최근에 삼남 육녀론가 언론에 보도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 가운데 한 사람 이제 최순실 씨가 최근에 또 다른 또 폭로를 하기도 했었죠. 예. 했는데 어찌 됐건 이 조순재 씨의 이제 그 얘기를 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 상당히 그 최태민 씨의 어떻게 보면 집사 비슷하게 역할들을 많이 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모를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영남재단 관리할 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4인방이라 그래서 영남대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영남대 토지를 갖다 매각을 해서 그 재산이 상당수 최 씨 일가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인물인데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착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태민 씨와 거의 같은 일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최태민 씨의 수족으로서 일을 한 사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또 최 씨 일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다 보니 그걸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풀어놓은 거죠. 자, 이거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근데 2007년 대선 당시에 이거 얘기를 한 거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아마 2007년 당시에 이제 그분이 뭐 이 전행을 행사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다 보니까요. 이제 이 사람이 전행을 행사한다? 조순재 씨가 물어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그 당시에 예비 후보죠. 물어봤더니 이제 그 박근혜 씨가 뭐 조순재 씨는 내 비서 출신도 아니고 뭐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하고 관계도 없고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 조순재 씨가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런 증언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은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요. 그 녹취록이 진정성을 띠고 있느냐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그 당시 예비 후보에 대해서 감정을 품은 사람이 증언한 내용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소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완전히 강호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50% 정도만 믿으면 될 것 같아요. 50%. 그런데 이제 조순재- 추정컨대 아마 이 그 최순실 씨 자매들하고 재산 관계 때문에 논란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근데 높다고 사람이 생각을 돈 해요. 문제로 김 박사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이게 틀어지는 게 돈 아니면 추정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문제로 이게 틀어지면 상당히 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매사할 수 그래서 이제 없죠. 제 추정컨대는 예. 제가 조금만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순재 씨가 그러니까 상당히 재산을 그런 식으로 영남대 뭐 땅집하고 예. 그래서 많은 재산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최 씨 자매에게도 주고 박근혜 이제 그
예. 하여튼 영애에게도 주고 뭐 이랬겠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아마 이 조순재 씨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재산 획득을 아하.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거에 대한 불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최 씨 자매들은 조순재 씨를 또 약간 왕따를 시키고 예. 그런 과정들이 진행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뭐 조순재 씨가 폭로한 배경에는 그런 것들 바로 재산 문제라든가 또 아까 말했지만 최태민 씨는 그라든가 이제 박근혜 예. 당시 이제 후보 그 전이었죠. 근데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폭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다음 자기 최 씨 그 형제들하고도 예. 그래서 그랬는데 이 조순재 씨의 녹취록에 뭐 9시간 가량이나 녹음했다 그러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 보면 저는 대충 정황상은 대부분 맞는 얘기로 보여요. 근데 예. 근데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 돈을 모금하는 데라든가 이렇게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지금 현재 나오는 내용들은 추상적으로 굉장히 돈이 없었는데 뭐 뭉텅이 돈이 나왔다. 뭐 뭉텅이 돈들을 뭐 이렇게 예. 저 구국선교단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기업들한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다. 그렇죠. 이런 아주 개략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지금 나온 다른 사람들의 증언들을 보면 당시 그 최태민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전화통 붙잡고 계속 대기업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출연해달라, 그렇죠. 뭐 기금 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 증언보다 지금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황상 다 맞는 얘기로 보이고 결국에는 그렇게 모인 재산들이 지금 일부 최소한 일부가 자매 그 딸들에게 와가지고 지금 딸들의 최순실, 최순득 이런 뭐 세 자매에게 많은 지금 부동산만 해도 지금 수천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재산 형성에 그게 영향을 줬느냐, 이걸 어떻게 규명했느냐 예. 관건이라 보입니다. 근데 딴 가족들은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부인이 그 위도 4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4명이 거기도 자식이 있을 텐데. 예? 거기는 최태민 씨하고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완전히 단절된 거. 아. 근데 우리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예. 영남재단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 아들 뭐 딸들 최순실 뭐 예. 이렇게 줬는데 그 일부가 혹시 박근혜 씨한테도 간 거 아니냐 하는 거는 확인되지 않은 그렇죠. 내용이니까 우리는 그건 기정사실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십니다. 진짜 정확하십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최태민 일가가 어쨌든 부정한 방법으로 다 이렇게 이 일본 재산을 재산이죠. 일군 거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박탈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병도 의원하고 최이배 의원, 국민의당이죠. 환수하겠다는 민병도 의원은 민주당 환수하겠다. 취지는 좋아요. 예. 취지는 정말 좋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법적 시각에 봤을 때는 예, 일단은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이 있어요. 우리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죠. 전두환법이죠. 예. 그건 공무원에게 가능한 거고요. 예. 민간인을 추징한다. 뭐 2013년도에 김우중 특례법, 예, 김우중 추징법, 형사소송법 바꾸는 거를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왜 통과가 안 되냐면 예.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안 되고요. 소급하는 법률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소급해서 한 명을 맞는 법률을 만든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정말 밉고 누가 봐도 잘못 어떤 농단을 해서 만드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위해서 법률을 만드는 거는 사실상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지금 민주국가에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것도 이제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최태민 씨 경우에 아주 극단적인 사례인 예. 건 맞아요. 그런데 저 당시에 그러니까 저와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이렇게 그 재산을 축제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게 좀 아쉽지만 어떻게 처벌할 수 근데 없는 그런 이게 상황일 수 어쨌든 있다라고 봅니다. 사회 정의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요즘에 시중에 여론을 들어보면 요거의 필요성을 이 재산환수 특별법이 예.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요즘에 최순실 씨가 소위 대기업들로부터 예. 만약에 이권 아니, 대입해서 그거는 자동으로 아니, 그 추징이 그건 가능하죠. 범죄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예. 과거의 거는 이제 참 추적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7, 80년대 일이어서. 예. 그러나 그것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밝힐 수 있는 게 알겠습니다. 밝히면은 최소한 가능한 게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못 한번 가려내요. 수사를 해서 그 가려내기 어려워요. 상당히. 하여간 그래도 가려내야 되는데